해산이 높다. 네. 아이고 뭐 이렇게 솔직까? 천천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후배님은 그 대한민국 말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말이 뭔지 알아? 아유 뭔데요 뭐? 그 재벌. 그리고 요즘에는 그 갑질. 그리고 또 유명한 말이 그 빨리빨리 있어요. 빨리빨리. 이렇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양 느림복길 따라 천천히 걸어보는 여행길. 마음의 치유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곳은 중북의 최북단에 자리한 단양입니다. 빛이 골고루 따뜻하게 비춘다는 단양은 신선이 다스리는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데요. 본격적인 걷기 여행에 앞서 하늘 위에서 단양을 품을 수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이곳은 단양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방산 활공장. 전국의 패러글라이더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죠. 안녕하세요. 테마기행길의 열혈 청년 가수 선경입니다. 우!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테마 기행길에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떴다 놨다 떴다 놨다 얄미운 사랑 내 사랑 오직 당신뿐이야. 안녕하세요. 앞으로 테마 기행길을 떴다 놨다 할 가수 강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자민 씨와 함께 갈 저희 여행길은요. 8가지 관광 명소와 천혜자연이 뛰어난 곳을 찾아갈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그곳은 엘레강스 아니 저 선배님 어디 아프세요? 아 왜 이렇게 답답해. 좀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느림보길. 아 느림보길 정말 기대되는데요. 아, 기대지는 마시고 그냥 가시죠. 출발. 같이 가. 어서 오세요. 느리게 걸으며 한 뼘의 여유를 찾아가는 단양 여행. 즐길 준비 되셨죠? 세워라 내워라 세상 급할 것 하나 없는 선배 뒤에서 답답해 속병 날 것 같은 후배 강자민. 아무리 느림복길이라지만 설마 이렇게 걸으라고 만든 길은 아닐 텐데 말이죠. 아이고 멀게 천천히 가시게. 저 뭐예요? 아이 또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섬이에요 섬. 오! 진짜 섬이네? 야 여기 섬이 있냐? 느림복 강물길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웅장하고 도도한 자태를 뽐내는 도담산봉. 단양의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인데요. 남한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장군봉, 그리고 장군봉을 마주보고 있는 처봉과 첩봉, 애달픈 전설을 품고 있는 도담산봉은 가히 자연이 빚어놓은 최고의 절경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이렇게 좋아라하는 건가요? 오, 야. 선배님 근데 저 섬이 무슨 섬이에요? 아 내가 알지. 하나 둘 셋 섬이 세 개라서 삼섬. 아 그 핸드폰 만드는 아하 이 사람이 그거는 동그라미고 이거는 네모 이게 섬. 삼섬 하나 둘 셋 삼섬.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담 삼봉도 모르세요? 도담 삼봉이요? 네네. 근데 선생님의 실례좀 누구시죠? 예, 저는 단양군 문화관광회에 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제가 그냥 시인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선배님 네. 제가 도담 상봉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시를 한 수. 여기 1548년도에 단양 군수로 부임하셨던 퇴계 선생님의 그 주옥 같은 시가 있거든요. 네. 그 시는 그 산은 단풍잎 붉고 물은 옷같이 맑은데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 선생이 도담 삼봉의 비경에 반해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고 지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후대 사람들이 정도전 선생의 뜻을 기려 삼도전이라 이름 붙였다는 장군봉의 누각도 멋진 자태를 뽐내는데요. 다낭을 찾는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어하는 명소도 바로 이 도담 삼봉이랍니다. 아니 저거 부부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예전에 가족 여행 왔을 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서 근데 그때는 겨울에 왔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왔었는데 이제 푸릇푸릇한 이런 거 보고 싶어서 이렇게 꽃도 펴 있고 하니까 더 싱그러운 느낌이 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도담 삼봉과 함께 단양 팔경 가운데 하나인 또 다른 비경이 근처에 있습니다. 느림버 강물길 코스에 있는 명소인데요. 200m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 길이라지만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엔 복장이 좀 불편해 보이죠? 그래도 소판 바지를 입어서 산길 걷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데요. 복장 문제가 아니고 체력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참.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아니 다 왔다니까. 다 왔는데 뭘 쉬어. 빨리 와. 다 왔어. 여기라니까. 다 왔는데 뭐. 젊고 견딘 자에게 복이 있나니 특별한 절경이 두 사람을 반겨줍니다. 여기 있네. 이야. 선녀들이 드나들었다는 커다란 무지개 모양의 성문. 비와 바람이 만들었다고 하기엔 너무도 절묘한 비경입니다. 성문은 마치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비밀의 문 같은데요. 자연이 만들어준 액자 속 풍경화를 감상하면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아 이게 성문이었구나. 아니 선배님 그럼 이 성문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아, 이 성문. 그러게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어요? 성문은 자연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은 이곳은 그 지질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굴이었다가 이제 싱크홀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서 동굴에 이제 입구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느림보길을 걷고 있는데 네네. 지금 걷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네, 바로 이 길입니다. 오! 저도 보여주세요. 야, 여길. 아 바로 성문길. 느림보 강물길 2코스인 성문길을 뒤로하고 4코스인 상상의 거리로 발길을 옮깁니다. 단양 느림보길은 느림보 강물길, 느림보 유람길, 소백산 자락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걷고 있는 길이 바로 느림보 강물길이죠.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고수대교에서 주변의 멋진 절경들을 눈과 마음에 담아봅니다. 강변 따라난 산책로에는 450m의 아치형 긴 터널이 있습니다. 풍경 따라 걷는 즐거움에 푹 빠진 두 사람. 한강은 언제 봐도 좋아. 선배님 여기 저를 위한 터널이 있는데요? 아, 무슨 소리야 또. 저를 위한 터널. 이름하여 장미 터널인데요. 무려 15,000여 그루의 장미가 심어져 있어 꽃이 만개하는 계절이면 진한 장미향이 진동을 한다는군요. 와 예쁘다. 아, 지금은 아직 장미가 피지 않았는데 우리 방송 나갈 때쯤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만개 쫙 해가지고 빨간 장미들이 막 펴 있겠네요. 아, 당연하죠. 상상해보세요. 뭐 흑장미, 백장미, 빨간 장미, 그리고 간장미? 아, 왜 그럴까 또. 장미 터널을 지나 새로 접어든 길은 느림보 강물길 5코스인 수양계 역사문화길. 그중에서도 이곳은 1km가 넘는 단양강 잔도인데요. 남한강 암벽 따라난 잔도는 트레킹의 낭만과 짜릿한 스릴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느리게 걷기에 최적화된 길로 남한강 풍경을 한눈에 바라보며 걸을 수 있어 매력 만점이죠. 어딜 봐도 그림 엽서 같은 풍경을 선물하는 잔도는 느림보 강물길의 보너스랍니다.
네, 단양의 그 느림보길은 네. 느림보 강물길 또 느림보 유람길 또 소백산 자락길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 길은 느림보 강물길 중에서 5코스에 해당하는 수양기 역사 문화길 중에 또 단양간 잔도예요. 그러니까 1.2km입니다. 그러니까 잔도라는 것은 강물 위에 벼랑 끝에 서랍처럼 매달아 놓은 길을 뜻하는데 이 길을 바로 사람들이 많이 요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서 번지 점프도 하나 봐요. 그런가? 호기심을 안고 찾아오긴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것은 줄선 관광버스와 사람들뿐. 근데 여기는 도대체 어딘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이곳이 바로 단양이 요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네. 딱 올라가면 만천하가 내 발 안에 착 깔린다고 해서 만천하 스카이워크입니다. 아 진짜요? 올라가면 기대되는데? 발 안에 그냥 착 마을들이 쫙 있고 막 이래. 아 그러면 선배님 지금 빨리 가봐요 같이. 느리게 걷긴데 느리게 가야지. 참. 아이 정말. 이렇게 가는 걸세. 남한강 수변 위에서 90m에 이르는 절벽에 설치된 만천하 스카이워크. 강물을 훤히 보며 하늘길을 걷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숲 사이로 난 데크길을 따라 드디어 전망대로 향합니다. 맑은 공기 마시며 천천히 걸을 수 있어 느리게 걷는 길의 매력을 한껏 즐겨보는데요. 노약자나 임산부가 걷기 편한 길이라 가족 단위 여행객도 많이 눈에 띕니다. 원통형의 타워 구조물, 마치 우주선에 탑승하는 기분이 들 만큼 웅장하죠. 완만한 소용돌이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한 굽이 한 굽이를 돌 때마다 점점 고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때마다 단양의 빼어난 절경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스카이워크가 설치된 산 이름은 바로 만개의 골짜기와 천개의 봉우리라는 만학천봉. 만학천봉 전망대에서 멀리 보이는 소백산 연화봉은 그야말로 한 폭의 수채화입니다. 단양 읍내를 휘감아 도는 남한강을 발밑으로 내려다보며 절벽 끝에서 걷는 짜릿함도 경험하는데요. 어느새 단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만천하 스카이워크. 개장 6개월 만에 34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라는군요. 전망대 정상까지 유쾌하게 올라온 두 사람. 그런데 엉거주춤하니 강자민 씨 폼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안주가 이 정도는 뛰라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뛰면 안 들어. 설마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 후배 놀리는 재미에 푹 빠진 성경 씨. 안 그래도 고소 공포증에 힘들어하는 자민 씨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에휴 정말 얄밉다. 여기 뛰지 마세요. 써져 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주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주. 아 빨리 가세요. 천천히 느리게.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 안 무서우세요? 네, 안 무서워요. 아 진짜요? 아니 남자친구분은 안 무서울지 몰라도 여자친구분은 무섭죠? 무섭지요? 아니 여자친구. 그런데 올 수 있는 이유가 남자친구 때문인 거예요? 네. 걸어 올라올 때도 좀 얘기하고 이러는 것도 좋았고 여기 경치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죄송한데 강자민 빨리 와. 도대체 누가 이렇게 높은 데다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높은 곳이 스릴 있고 참 좋은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2017년 7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럼 얼마 되진 않았네요. 네. 아니 선생님, 아 도대체 왜 이렇게 높은 데다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를수록 떨어질 때는 이제 계산을 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소원을 빌면 또 소원이 좀 이루어질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 지금 한번 소원을 빌어볼까요? 그러면 제발 테마 기인기 계속하게 해주세요. 야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나가 흔들린다. 야안 되나 보다. 여기 소원 들려주는 데 맞죠? 맞죠?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기대해보세요.
느림보 강물길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해도 저물어 갑니다. 아니 선배님, 아무리 느림보길이라고 하지만 제 소화까지 느리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너무 배고파요. 그럴만도 하지. 벌써 해가 니웃니웃 져가고 있는데. 아니 단양에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뭐예요? 단양, 충주하면은 사과, 괴산하면 고추, 그리고 저 보은하면 대추, 단양하면 마늘. 마늘. 아니 그럼 단양 마늘로 만든 음식이 뭐가 있는데요? 단양 마늘 하면 단양 마늘 착착착착 이렇게 다져가지고 소고기에다 탁 넣고 양념 딱 넣고 이거를 막 쫙 재워가지고 불판에다 올려놓고 딱 올려놓으면 이게 바로 단양 떡갈비죠. 마늘 떡갈비. 아니 말만 들어도 침이 너무 난다. 이것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쫑쫑쫑쫑쫑쫑 썰어가지고 딱 먹는 그 수육. 이거를 또 그 상추에다 탁 넣고 여기다가 마늘 하나 탁 올리고 된장 탁 올려가지고 탁 넣고 한 입 딱 써먹어. 그만. 아유. 아유 안 되겠다 진짜. 이거 이거 잠깐만. 아니 그러지 말고. 빨리 가요. 먹으러 가자고요. 그 얘기 해주는 거 먹으러 가자고. 예로부터 단양은 마늘로 유명한 지역이죠. 황토밭에서 대부분 재배돼 단단하고 저장성이 강한 한지형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다는데요. 2016년부터 2년 연속 소비자가 선정한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에도 선정됐을 정도랍니다. 다낭 지역 어딜 가도 마늘 사랑이 넘쳐나다 보니 마늘을 활용한 음식들도 풍성한데요. 이참에 마늘을 재료로 한 푸짐한 밥상 한번 받아보실래요? 와 진짜 상상 이상이에요. 아니 선배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저도 설마 했는데 이렇게 상다리 부러질 듯한 음식이 정말 단양 마늘로만 만든 음식 맞습니까? 아이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사장님 맞죠? 맞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음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마늘 수육. 제가 마늘을, 수육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수육에 진짜 몸에 좋은 약재가 들어가고 마늘 소스가 이렇게 위에 뿌려졌습니다. 아 맵지 않아요. 요거는요? 그리고 떡갈비인데 마늘 떡갈비. 아로니아 첨가해서. 와. 그리고 요거는 마늘 볶음. 마늘 탕수육. 오 맛있겠다. 요거는 마늘 구이. 아니 근데 마늘을 껍질째로 그냥 이렇게 해놓으세요? 예, 껍질째. 이게 껍질에도 몸에 좋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질겨서 못 잡수니까 입에 넣고 꼭 깨매면 얘만 입에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먹는 거구나. 와 이렇게 마늘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네요. 근데 사장님 어떻게 음식에다 마늘을 다 넣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단양에는 특산물이 마늘이에요. 아로니아 기반하기 전에는 마늘만 가지고 단양에 어떻게 관광객을 모여야 되니까 저는 음식 하라는 사람으로서 마늘을 어떻게 먹으면 여러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줄까 하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늘 요리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또 조미료 같은 거를 많이 쓰지 않으신다고 저는 조미료가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여기 조미료가 안 들어가서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저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뭘 제일 먼저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떡갈비가 와. 약간 이 달달한 것이 딱 씹는 순간 마늘보다는 고기의 육즙이랑 마늘이랑 딱 어우러져가지고 마늘을 이렇게 쓰면 고기가 마늘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느낌. 거기서 육즙이 살살살살 빠지는데 야 이게 달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늘 상추를 하나 집으세요. 상추를 상추요? 집고 네. 어서 주세요. 됩니다. 김치 하나 집으세요. 김치, 예, 김치. 그다음 마늘. 그다음 마늘, 그다음에 삼채. 삼채. 아, 이게 삼채, 고기를 올리세요. 그다음에 고기를 네,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사돈 오이 먹는 법도 제각각이란 말도 있지만 요리 연구가가 알려준 방법대로 마늘 수육쌈을 먹어보는데요.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 아빠.
담백한 보쌈이랑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이 합해지니까 달고 짜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모든 게 막 제 미각을 아주 건듭니다. 단양 마늘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맛. 오랜 동안 건강한 밥상을 연구해온 맛집 주인의 철학이 요리마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요리를 드시러 많이 오셔요. 지방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모든 요리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천연 조미료를 제가 해서 말려서 만들었습니다. 지구온난까지 생각하는 테마기행 길. 아, 음식물 쓰레기 제로 싹 다 비웠습니다. 와, 아이고, 진짜 오늘 너무 배 터질 것 같은데요? 아이, 너는 말이라도 하지. 난 배불러서 말도 안 나온다. 선배님, 지금 이렇게 배부를 때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지. 빛의 속도로 소화시켜주지. 3, 2, 1, 짜자잔! 밤이 되면 황홀경을 선사해주는 느림보 강물길의 마지막 목적지 수양계 빗터널입니다. 수양계 빗터널 야외 공원에 조성된 비밀의 정원. 밤마다 수만 송이의 LED 꽃들이 불을 밝히고 화려함을 뽐내는데요. 길목마다 LED 터널을 만들어 낭만과 운치를 더한 비밀의 정원은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죠. 비밀의 정원에서 수양계 빗터널로 들어가면 또 다른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그동안 방치됐던 지하 시설물이 그야말로 대변신을 한 셈인데요.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흥이 오른 두 사람의 화려한 공연은 이후로도 한참이나 계속됐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요. 뭐 했다가 벌써 밤이냐? 오늘 진짜 너무 아쉬워요. 아니, 뭘 하긴 오늘 우리 도산삼봉에서 만나가지고 성문 갔다가 그리고 만천하 스카이웨이 딱 단양이랑 행복해요. 단양 느림보길 따라 떠나는 여행길. 오늘은 단양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걷기 좋은 느림보 유람길 따라 걸어보려고 합니다. 아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이고, 진짜.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여행하려면 빨리빨리 나와야지.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미는 장꾸러기. 오늘도 그럼 어제처럼 느리게 걷는 여행인가요? 아유, 당연하지. 우리가 느림보기를 걷는 여행인데 당연히 느리게 가야지. 그럼 오늘 어디로 갈 건데요? 그러게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나? 예. 선생님. 느림보 유람길을 갈 겁니다. 오늘도 갈 데가 이렇게 많아요? 네네. 와. 오늘 처음 갈 곳은 서남골 생태 유람길. 느림보 유람길 1코스인 서남골 생태 유람길은 단성 면 소재지부터 시작하는데요. 강과 어우러진 가나안 마을, 그리고 초록의 향연이 펼쳐지는 풍경이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아니, 느리게 천천히 느리게. 그래요. 서두를 필요 없이 오늘도 느림의 미학을 즐기며 천천히 걸어보자고요. 지나는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꽃밭. 알고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너무 예쁘다. 예, 이쁘죠? 너무 예뻐요. 네, 아픔이 많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무슨 아픔이? 1984년, 85년도에 충주댐 스몰로 인해서 이 동네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타지로 이주를 했고 아니면 또 신단양으로 이주를 했고 그래서 그 스몰 이주민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럼
그럼 여기가 다 마을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전에 마을이었었죠. 지금은 이제 물에 잠기고 해서 그분들이 아마 그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한순간에 고향을 잃는 곳이네요. 예. 충주댐이 생기면서 수몰된 구단양. 오늘날 탄성면 소재지인 구단양은 수몰 전까지만 해도 군청 소재지가 있고 인구가 2만 명에 이를 만큼 번성했던 곳입니다. 1980년대 초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충주댐이 준공되면서 구단양은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댐 조성으로 인해 많은 면적이 물에 잠기면서 수몰면은 정든 고향과 고향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이주민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댐이 들어서면서 아픈 역사도 생겨난 것이죠. 어느덧 댐이 완공된 지도 30년 세월이 훌쩍 넘었고 이주민들은 새로 조성된 신단양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구단양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록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곳은 소서남 자연휴양림 내 조성된 메타세콰이아 길입니다. 걷기만 해도 치유가 될 것 같은 길을 따라 한 뼘의 여유를 만끽하는 두 사람. 정갈하게 가꿔진 길을 걷고 있자니 지치고 멍든 몸과 마음을 숲이 포근하게 감싸주며 다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토닥여주는 듯합니다. 오, 왜 이러실까? 아니, 자민이 같이 가. 이런 길은 여자를 설레게 만들어줘요. 멋진 풍광 속에서 두 사람 또 한 편의 코믹 영화를 찍었습니다. 싱그러운 연초록이 머무는 5월의 계곡. 맑은 물소리에도 희망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계절 따라 아니 찾을 때마다 다른 기쁨을 선사하는 서남 계곡. 예로부터 그 풍광이 아름다워 대개 이황 선생이 삼선구곡이라 이름 붙인 곳이라는데요. 다낭 8경 가운데 7경을 만나기 위해 발길을 재촉해 봅니다. 계곡 깊숙이 들어가면 갈수록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잠시 현실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안 무섭다네. 후배 놀려먹기에 재미 들린 짓궂은 선배. 에이구 그러다 제대로 한번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네. 어지러워. 아 진짜. 아 같이 가요 선배. 아 이것 좀 보라고요. 뭐. 아, 내가 잘못한 거네. 아, 잘못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벗하며 좁은 계곡길 따라 내려오다 보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 앞에 발길이 머무는데요. 이곳이 바로 삼선구곡의 중심지로 다낭 8경 중 7경인 중선암입니다. 시리도록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두 사람도 잠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봅니다. 태고 때부터 바람이 다듬고 계곡이 씻어낸 하얀 바위들이 절경을 이루는 중선암. 오견배 암벽에 사군강산 삼선수석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인근 4개의 군 가운데 서남 계곡에 있는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이 가장 아름답다는 뜻이라는데요. 과거의 풍류를 따라 바위에 이름을 새길 수는 없어도 눈과 마음에 중서남의 멋진 풍광을 담아갑니다.
어느새 느림보 유람길 2구간인 방곡고개 너머길로 향합니다. 고개 너머 종점에 닿으면 도공들의 마을로 잘 알려진 방곡도예천이 나옵니다. 여기는 보니까 무슨 항아리도 있고 그러니까요. 무슨 마을 같기는 한데. 낮은 돌담과 오래된 항아리, 거기다 옛 가마터까지 과거 도자기 마을의 흔적을 볼 수 있죠. 와, 아니 이 마을 분들은 다들 여기서 밥 지어 드시나 봐요. 네. 아궁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궁이 같아서 네. 참 귀엽네. 아궁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빠 알기로는 흑가마라고 하고 망댕이가마라고 하는 가마야 이게. 도자기 알죠, 도자기? 네네, 알죠. 도자기를 이 안에 넣어가지고 고온에 뜨거운 한 1000도씨 넘는 그 고온으로 막 불을 지핀 다음에 도자기를 딱 구워서 내는 거예요. 도자기가 되게 유명한 곳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선배님, 지금 핸드폰 검색해 보셨죠? 핸드폰이 어딨어? 이 정도는 상식이지. 진짜? 와, 진짜 멋지신데요? 선배님, 제 마음을 트라따 놨다, 트라따 놨다, 얄미. 그만. 됐어, 알았어. 방곡리는 조선시대 도자기의 집산지로 오늘날 전통도의 관광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종합전시관엔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도예가들의 작품들이 즐비한데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도자기들을 감상하는 재미 또한 쏠쏠합니다. 자연 속을 거닐다가 이렇게 도자기까지 보니까 훨씬 더 힐링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이게 도자기가 여기서 인연이 되기가 얼마나 됐죠? 여기가 이제 도자기 만드는 데로 물토하고 사토라 그러는데 그게 되게 양이 풍부하고 질이 좋아요. 그래서 네. 17세기 초부터 여기가 이제 그 백자 민수용 도자기를 생산하던 그런 곳이고요. 우리 마을은 이제 지명들도 이래 보면 도자기하고 관련된 지명들이 되게 많아요. 빗대나 아니면 뭐 시장이 형성된 저작거리나 이런 게 돼서 17세기 초부터 시작이 됐죠. 아니 이렇게 도자기를 보니까 너무 사고 싶은데 좀 비싸죠? 뭐 하나 갖고 싶으신가 봐요. 여기 보면은 어때요? 이거 너무 예쁜데요? 네, 요거는 이제 일반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을 해서 만든 도자기예요. 그럼 얼마 정도? 또 이 사람이 또 가격을 아니, 얘기하네. 가격을 알아야 그냥 다른 분들도 있는 오셔가지고 또 체험해보고 하시죠. 얼마예요? 15,000원 정도요? 15,000원요? 네. 그거밖에 안 해요? 네. 15,000원만 주세요, 저. 15,000원만 주세요. 내가?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갑자기? 진짜. 이번엔 방곡도예촌에서도 터줏대감으로 통하는 도예가의 작업실을 찾아가 봅니다. 이 작업실의 주인은 한평생 전통 가마를 이용해 양반이 아닌 서민들이 사용하던 그릇을 옛 방식 그대로 만들어 왔는데요. 오랜 세월 그의 땀과 노력의 결실들이 전시관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도자기에 대한 열정과 집념은 오늘날 그를 대한민국 도예부문 명장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했는데요. 바로 서동규 명장이 그 주인공이죠. 전통 가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든 그릇들은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고 또 불의 세기에 따라 나오는 모양도 변화무쌍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평생 전통 생활그릇에 매달려온 명장은 여전히 우리의 생활그릇 사랑에 푹 빠져 지내는데요. 그가 전통 그릇을 처음 빚게 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35년 전에 갔을 때 내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의 그릇이 전부 유리 그릇하고 이 도자기뿐이지 플라스틱이나 서댕은 눈 닦고 볼 수 없잖아. 그죠? 그 우리가 정치나 문화 이런 게 전부 일본에서 본받아서 하는데 내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활 그릇을 만들어서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생활 그릇을 여기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시류에 얽매이지 않고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자연을 닮은 서동규 명장의 그릇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빛을 발하는 듯합니다. 방곡리를 뒤로하고 느림보 유람길의 마지막 코스를 향해 또 걷습니다.
오늘 하루도 걷는 즐거움에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 자연이 주는 편안함 덕분 아닐까요? 하늘 높이 치솟은 기암절벽 앞에 발길이 머뭅니다. 아니 좋은 건 좋은 건데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안 가르쳐줘. 가보면 알아. 왜 이래? 남들이 보면 무슨 사이인 줄 알아. 오해한다고. 둘이 무슨 사이나? 에? 사이남? 사이남? 기이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사이남. 기남석을 끼워 맞춘 듯한데요. 이 사이남은 하늘에서 내려온 병풍으로도 통합니다. 예, 이곳은 2008년도에 명승지로 지정된 단양 8경 중에 한 곳이고요. 또 오탁 선생이 정사품 벼슬인 사인벼슬 제직 시에 이곳에 청유했다고 해서 조선 성종 때 인정한 군수가 사이남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마치 해금강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석벽 사이남. 하늘이 내린 그림이라고 경탄했던 추사 김정희 선생을 비롯해 옛 선인들이 사이남의 선경을 묘사한 시문들이 바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이남 가까이 내려가면 바둑판이 새겨진 작은 너럭바위를 볼 수 있는데 조선 중기에 어떤 풍류객이 새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이남의 신비로운 성경은 예로부터 많은 시인 묵객을 불러들였다는데요. 그 옛날 풍류를 즐기며 이곳에서 세월을 보냈던 선인들의 모습, 바로 이런 풍경이 아니었을까요? 수많은 산수와의 대상이 된 사이남은 옛사람들은 물론 오늘날 이곳을 찾는 여행객까지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단양은 발길 닿는 곳마다 다 그림이네요, 정말.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많이 다녔네. 소서남 자연휴양림, 중서남, 그리고 또 오늘도 단양이라서 행복해요. 얘는 몇인데 아직도 안 와. 아이 참. 아유, 무슨 미인이라고. 맨날 잠꾸러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막 옷도 입어야 되고 정말. 산세가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워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는 소백산. 사계절 꽃이 피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라는 소백산은 천상의 화원이라고 불립니다. 장엄한 소백산의 풍경 앞에서 갑자기 말수가 적어진 두 사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왠지 떠오르는 한 장면.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의 유명한 옥상신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들을래요? 근데 이거 누구 노래야? 내 노래. 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이 이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어떤 곳을 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가야 될 길 바로 여기. 이렇게나 많아요? 네. 와. 네, 이 중에 바로 요거 갈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갈 길. 저희가 첫 번째로 갈 길은요, 육자락 온달평강 로맨스길. 느림복길 여행 셋째 날, 소백산 자락길의 하이라이트라는 온달 평강 로맨스길을 걸어봅니다. 봄빛으로 물드는 하늘정원 소백산에서 느리게 걷는 즐거움을 만끽하는데요. 두 사람이 닿은 곳은 단양군 영춘면. 선배님,
아니 여기 개발이 덜 됐나? 뭐 초가집도 있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예스러운 건물이 많은 곳에서는 더 느리게 걸어야 되는 법이야. 아니 저기 더 신기한 거 있는데? 와! 아니 선배님 빨리요. 어허. 아니 저것 좀 보세요. 느리게 걷게, 느리게. 다낭 지역은 삼국시대 때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을 이루었던 중요한 요충지로 고구려 온달 장군과 깊은 인연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이 지역엔 천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거대한 드라마 촬영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역사 드라마가 이곳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남다른 곳에 세운 세트장이라 그런지 구석구석 돌아보는 재미도 있고 과거로의 여행을 떠난 듯합니다. 선배님 저 여기 와봤던 것 같아요. 언제 와봤어? 아니 저 여기 와봤어. 아니 건일동 뭐 군수 놀던 정자 머리야 전생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전생을 떠올린 강자매. 하루 한번 살까 얼굴 한번 볼까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너무 멋있다. 온달님 제 마음을 տր었다 놨다 온달님 최고. 예, 좋다. տր었다 놨다 온달님 저랑 결혼해주세요. 온달님 저랑 결혼해주세요. 네? 결혼은 500원. 정말 저 평강공주 맞았나봐요. 야, 그러면 오빠는 바보였냐? 네. 1분도 채 안 돼 깨지고만 사랑. 그런데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온 거죠? 예, 온달과 이제 평강과 설화가 내려오게 된 배경은요. 온달이 사실은 평양 근처에 살고 있다가 이곳에 전장에 출정했다 해서 전사를 한 인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달과 평강의 설화가 여기서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서 전사를 해서 평강공주가 내려와서 온달의 시신을 나중에 억울해하지 말고 어차피 생사가 갈라져 있으니까 원통하지 마시고 편히 가시라고 했던 그런 설화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마음 아프다, 마음 아파. 온달 관광지를 나와 다시 길을 나섭니다. 연초록의 향연을 만끽하며 숲속으로 난 온달 평강 로맨스길을 걷는데요. 이 길이 그 온달과 평강공주 둘이 사랑이 싹들 수 있다는 그런 사랑의 로맨스 길이야, 이게. 실록과 어우러진 숲길은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느림보길의 마지막을 장식할 이곳은 지난 2011년 문을 연 화전민촌입니다. 목말라. 선배님 물 없어요? 아, 내가 물이 어딨어. 목마른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둘러보고 저 집에서 물 좀 달라 그러면 되겠다. 저기 가가지고 계신가 물어보고 계세요? 계세요? 요즘은 쉽게 볼 수 없는 가옥들. 선배님 진짜 그냥 앉아도 돼요? 여기는 사실 빈집이야. 아무도 없는 집이야. 진짜로요? 옛날에 여기에 그 화전민들이 살았던 화전민촌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거든. 화전민 저 알죠. 여기 분들은 꽃으로 전을 막 많이 드셨나 보다. 그쵸? 꽃전. 그런 얘기는 있으셔가지고 목마르신데 물부터. 감사합니다. 네. 화전민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산에 들어와가지고 이 불을 질러서 이제 곡식을 또 그 땅에다 일궈먹고 살던.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양반에게 땅을 사 농사를 짓던 농민. 하지만 수확한 대부분을 양반에게 빼앗기고 형편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농민은 산으로 올라가 산에 불을 놓아 농사를 짓는 화전민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소백산 자락에 조선시대 때 화전민촌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 화전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바로 소백산 화전민촌이죠. 요즘은 쉽게 볼 수 없는 가옥들이지만 가까이 둘러볼수록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마을 한켠에서 마주한 지난날의 농기구들.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 생활용품들이지만 어른들에겐 추억을 다듬어주고 옛 이야기를 꺼내보게 만들어줍니다. 하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숲속 향기 가득한 소백산 화전민촌. 잠시나마 이곳에서 화전민들의 생활상도 체험하고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가슴에 담아갑니다. 소백산 자락길을 따라 구경 산매경에 빠지다 보니 끼니때를 놓친 두 사람. 차민 씨는 걸을 힘조차 없어 보이네요. 선배님, 3시예요, 3시. 아, 배고파. 아니, 소백산도 식후경이라고. 아, 뭐 좀 먹고 합시다, 좀. 아민이가 배가 많이 고프긴 고프구나. 그래서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이야. 진짜요? 네. 뭐 먹으러 갈 건데요? 소백산의 전기를 한번 먹어보려고. 소백산에서 나온 산나물을 탁 뜯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고춧가루 탁 넣고 같이 양념 딱 넣고 막 버무려. 그 마지막에 식초를 한 방울 탁 떨어뜨려가지고 그거를 손에다 넣어봐. 딱 넣는 순간 침이 막 고이는 거야. 이 상큼함.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뭐가 빵 나오네. 이게 뭘까? 뭐야? 여기서 갑자기 더덕이 확 올라와. 이 더덕을 그냥 딱 깬 다음에 그거 탁탁 털어가지고 칼로 싹싹싹싹싹 그려가지고 그 향 맡아봐. 그때가 향을 이야, 더덕 향이 이게 얼마나 좋다고. 요거를 또 쪽쪽쪽쪽 썰어가지고 양념을 빨간 양념을 쫙 발라가지고 불판에 올려서 막 찌글찌글찌글 그만. 선배님, 먹고 하면 안 돼요? 일단 먹어요. 그래. 빨리. 느리게 걷는 길이라지만 배고픔에 체면이고 뭐고 잊어버렸습니다. 소백산 골짜기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산채 재료들이 풍부합니다. 봄내음 가득한 갖가지 나물들부터 보약이 따로 없다는 소백산 더덕까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인근 지역까지 소문 자자한 맛집의 음식들. 마치 소백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상차림?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끌어당기는 이 음식들 대체 뭘까요? 와, 드디어 소백산의 전기를 듬뿍 담은 음식들이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산채 더덕 정식입니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제 먹으면 돼. 잠깐.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음식 넣기 전에 일단 어떤 음식이라고 설명을 들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맞다. 그럼 사장님, 그럼 이 음식들이 다 소백산에서만 나온 재료들로 만든 건가요? 네, 소백산에서도 나오고 소백산에서 재배한 거. 네. 이런 나물 종류는 고사리, 산나물, 시나물, 더덕은 자연산도 있고요. 재배한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저런 더덕은 소백산에서 전기를 먹고 자란 더덕인데요. 마늘 더덕구이라고. 이거 내가 먹고 싶었거든. 단양 마늘과 소백산 더덕과의 만남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하네요. 소백산 더덕이 내 입안에 담아놨네. 이 빨간 때깔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때깔 좋으니 맛도 좋겠죠. 그냥 이 단양의 이 전기가 제 입에서 샤르르르 녹습니다, 그냥. 마늘 더덕구이에 파삭파삭한 두릅튀김, 더덕 탕수까지 허기진 배를 달래고 입이 호강하는 시간입니다. 메밀 전병 맛에 흠뻑 빠진 차민 씨, 그저 먹느라 말이 없네요. 자, 이제 이 집의 주 메뉴인 산채 비빔밥을 맛볼 차례. 맛 좋은 쌀밥에 갖가지 산채나물 넣고 집에서 직접 담근 고추장 양념에 고소한 참기름까지 두르고 골고루 비벼주면 산채 비빔밥 완성. 아니, 앞서 그렇게 먹고도 기능 감추듯 허겁지겁 먹는 두 사람, 식성이 좋은 건가요? 맛이 좋은 건가요? 배부르다. 산채 더덕 정식 제 혓바닥을 տր았다 놨다
더덕 한번 먹을까 나물 한번 먹을까 오늘 밤엔 오빠가 쏜다. 오늘도 단양이라서 행복해요. 단양 느림보길로 떠나온 여정. 느리게 걸으며 한 뼘의 여유를 알았고 느리게 걸으며 지친 마음을 달랬던 여행길도 어느새 그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민 씨 2박 3일 동안 테마기행 길을 통해서 여행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아니 정말 사실 느림보길이라고 해서 되게 지루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3일이 훅 하고 빨리 지나갈 만큼 정말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 볼거리도 많았잖아요. 네. 느림보 강물길 그리고 유람길, 소백산 자락길까지 참 많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저도 느림보길에 푹 빠져가지고 일상생활이고 가수생활이고 그냥 느리 살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아니돼요. 그런 마음은 그냥 마음속에 품어두시고 활력소로 살아가시고요. 네. 그리고 뭐 여행하면 단양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행하면 단양 느림보길. 일상으로 같이 가요. 다낭의 넉넉한 자연을 즐기면서 온전히 걷는 사람만을 위한 길 느림보길을 따라 소소한 행복을 맛봤던 순간들. 풍성한 이야기가 되어 또 다른 추억으로 물들어갑니다. 이 봄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단양 느림보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길에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